암세포는 굶고 내 정상세포는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때 쓰는 이제 지방을 어떤 것을 쓸 건지, 암 환자가 식단을 구성을 하는 방법에서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이제 달리 개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 식단 구성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6대 2대 2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탄수화물이 6이고 지방이 단백질이 2예요. 그런데 암 환자는 식단 구성을 바꾸라 가죠. 탄수화물이 2, 단백질이 2, 지방을 6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가장 쉽게 쓰는 게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으로 쓰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지방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케톤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케톤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암세포가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굶고 내 정상세포는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요. 특히 지방을 갖다 많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지방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케톤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신 이때 조건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에너지 오버가 되고 암세포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지방 시기를 한다 할 때는 항상 탄수화물을 비율을 볼 때 20% 이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60%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식사하는데 보면은 탄수화물이 60%거든요. 그 60%를 20%로 줄여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밥을 평소에 한 공기를 먹는 사람이다? 그럼 3분의 1만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방으로 바꿀 때는 가능한 한 우리 몸에 좋은 지방, 뭐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 계통도 좋지 않거든요. 그럼 오메가3가 많은 거. 오메가3가 많은 것은 우리가 식물성으로는 들깨, 그 다음에 아마씨, 우리 요즘에 보면 CBD 오일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고가여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으로 섭취를 한다 하면 저는 이제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 가서 오메가3가 많아요. 되게 꽁치, 고등어. 근데 너무 큰 생선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를 하면 되고, 이때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은 오메가9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오메가9은 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심혈관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가지고서 식단을 구성하면은 가장 바람직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고지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을 우리 환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포화지방산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불포화지방산인데, 그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어떤 차이냐? 사실 분자 구조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분자 구조에서 어떤 수소가 좀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불포화지방산이고, 탄수하고 수소가 완전히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수소가 끼어들지 못하는 이제 이런 지방산을 이제 포화지방산에서 다 찼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불포화라는 건 아직 덜 찼다 그 말이고.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화지방산은 되게 에너지원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죠. 포화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자재가 되게 이제 육류에 많이 들어있죠. 육류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방들은 거의 대부분 포화지방산이죠. 그래서 되게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암에 있어서 이게 지방산이 중요한 부분은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세포막을. 그래서 대개는 성인이 돼버리면 오메가6가 엄청 많아요. 거의 한 85% 이상을 오메가6가 차지하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오메가3가 훨씬 더 많아요. 오메가3가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성인이 되면서 오메가6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먹는 음식들 중에서 오메가6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식단 중에서, 채식 중에서 오일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채식들은 거의 다 오메가6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면화유라든지 뭐 해바라기유라든지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오메가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얻기에 너무 쉬운 것은 오메가6냐. 근데 사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오메가3하고 6가 구성하는데 오메가6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빽빽하니 차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공급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잘 들어가지 못해요. 한마디로 세포막이 뻣뻣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이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세포막에 염증이 잘 생겨요. 오메가6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이제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오메가3로 구성이 잘 돼 있을 때는 산소도 수월하게 들어가요. 영양분도 수월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을 나눈다면 포화지방산은 주로 에너지원을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칼로리가 과다가 돼요. 그리고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육류 속에 들어있는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고 그러면 채식에서 얻는 게 이제 세포막을 보는 건데 세포막은 이제 불포화지방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은 세포막이 잘 맞지 않고 그런데 오메가6가 많아요. 성인이 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암 환자분들은 오메가3 쪽으로 많이 바꿔줘야 돼. 그래야 영양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정상세포가 암으로 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 어때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메가6는 오히려 산소 공급 차단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대개 들깨라든지 아마씨라든지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달걀에 약간 있는 레시틴 같은 경우도 오메가3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을 해 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은 그렇게 나뉩니다. 지방을 섭취한다고 할 때 기름기가 있는 육류인지 식용유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요.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암 치료할 때 케톤식이라는 게 있어요. 케톤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대사를 해요. 근데 지방을 잘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줄이고 지방을 준다. 이제 이게 케톤식이거든요. 암세포는 굶고 내 정상세포는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때 쓰는 이제 지방을 어떤 것을 쓸 건지 예전에 맨 처음에 케톤식이라는 게 막 나왔을 때 그분들이 케톤식을 막 강조를 하고 할 때 어떤 걸 했냐면요. 베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돼지 비계라든지 막 이런 것을 막 주로 많이 먹고 이리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오히려 케톤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 이 지방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부분들까지 같이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방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지방에서는 지방은 오메가3가 많은 것을 쳐요.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9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그 다음에 또 오메가7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하거든. 그럼 안 되는 지방은 뭐냐? 트란스 지방이에요. 트란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다가 특히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트란스라는 타입으로 분자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트란스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트란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트란스 지방은 되게 튀김, 그 다음에 전,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런 트란스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트란스 지방이 좋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공육 속에 있는 지방들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외로 식용유가 되게 오메가6거든요. 오메가6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우리 몸 안에 세포 구성 주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메가6가 많을수록 세포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암도 일종의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식용유는 대부분 오메가6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오메가3는 되게 아마씨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의외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고 어때요? 몸에 내 효소를 가지고 분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가 의외로 지방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특히 유익균들이, 좋은 균들이 이거를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뷰티릭산이나 뭐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거든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뷰티릭산은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H닭이라는 암을 줄기세포 쪽으로 바꿔가는 이 유전자를 꺼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뷰티릭산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게 단수의 지방산이에요. 이게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식이섬유가 일종의 지방산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성지방으로 바뀌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암세포가 그대로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또 남았을 경우에 중성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식이섬유는 오히려 우리 몸 안에서 뷰티릭산이라는 암도 억제하고 좋은 지방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도 일종의 지방을 많이 먹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식이섬유는 또 어때요? 내 장을 좋게 해주고 좋은 미생물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배변을 또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발암물질들을 같이 끌고 나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방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지방들보다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메가3가 많은 거,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것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좋은 지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 안 좋다, 이건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 지방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자가 만들어지는 그 학교 때 보면은 이게 막대기하고 구슬 같은 거하고 해서 분자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모형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게 시스 타입이라는 게 있고 트랜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자와 분자 사이를 하는 각도 문제거든요. 이건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스 타입은 우리 몸에 별 특별하게 이상을 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각도가 달라져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었을 때 이 트랜스 타입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바뀌는 게 되게 보면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이, 즉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나 오메가6, 오메가9 올리브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근데 포화지방산은 사실은 트랜스 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그 세포 구성하는데 경직이 돼 있고 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은 주지는 않지만 트랜스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시스에서 트랜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름에 어떤 튀기거나 전을 지지거나 이럴 때 이 기름에 열이 가해지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우리 버터나 마가린, 수소 첨가물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WHO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오메가3나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은 열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발화점이 낮은 불포화지방산,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다른 기름에 비해서 훨씬 더 발화점이 낮으니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되게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우리가 그 튀김용으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올리브 오일은 좋은 거니까 튀김을 하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을 지지는데 올리브 오일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기름보다도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이제 암하고 지방의 관계는 우리가 암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게 이제 식단이 나온 게 케톤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은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저거는 원자력 발전소 정도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화력 발전소 정도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써. 그리고 대부분 다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과정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을 잘 이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포도당은 뭐 당연히 그대로 이용을 하겠지만 단백질도 사실은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원에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암세포가 충분히 갖다 쓸 수가 있지만 지방은 못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케톤식일 때 이제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굶는다. 그런데 이때 뭐냐면 탄수화물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을 줘야 암세포가 굶는 거지. 탄수화물도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주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원만 몽땅 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케톤식일 때 케톤식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케톤식이 어려운 이유가 탄수화물을 끊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를 먹고 뭐 다른 특별히 요리를 먹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꼭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기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느 끼니를 먹어서 아무리 다른 걸 많이 먹더라도 밥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되면 고기를 많이 먹고 밥을 먹게 되면 암세포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케톤식 효과를 내려면 탄수화물을 거의 줄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15% 이하 정도를 이렇게 줄여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꺼버려야 한다. 엔진을 꺼야 이게 지방만, 미토콘드리아 대사만 살려놓으면 우리 사람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제 기능을 하는 거고, 암세포는 암세포가 이용해야 할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을 꺼버렸기 때문에 암세포는 굶는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톤식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하고 이렇게 지방하고 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 어려워요. 왜냐 우리 매 끼를 그리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언제까지 그렇게 먹어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지방만 먹으면 되게 지방을 먹게 되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한 몇 끼만 먹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참 어려워요. 되게 이제 극단적인 케톤이 있고 보통 일반적인 케톤 이런 게 있는데 중등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케톤 시기는 참 어렵고, 일반적으로 보통 탄수화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60% 정도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20%, 단백질이 20%예요. 그런데 탄수화물 비율을 20%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은 그대로 20%로 가고 지방을 60%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하고 지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암을 이기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케톤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지만, 또 하나는요,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고 내가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하면서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암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방을 이용한 어떤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은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를 자기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난 후에 이런 것을 시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오메가3죠. 오메가3. 우리가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것은 대부분 오메가6예요. 그래서 오메가6는 사실은 우리가 약간의 염증성을 유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세포막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우리 세포가 구성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메가6나 오메가3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포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담벼락을 쌓을 때 어때요? 우리 시멘트를 할 때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그 콘크리트가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안에 보면 뭐 자갈 같은 거 이런 게 같이 넣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막도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3, 그리고 이 안에 자갈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 이게 들어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메가6가 많은 세포는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메가3가 많아야 돼요. 그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으려면 오메가3를 먹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이 오메가3를, 그리고 어떤 오메가3를 먹는 게 좋은가 할 때는 식물성 오메가3를 먹으라고 그래요. 동물성 오메가3하고 식물성 오메가3는 좀 차이가 나요.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오메가3도 순수한 오메가3도 있지만 DHA나 EPA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DHA나 EPA는 약간 변형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특히 뇌 같은 데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우리 어떤 뇌 전이암이라든지 또 아니면 뇌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동물성 오메가3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HA 같은 거 이런 건 오메가3는 뇌 안에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암에 필요한 것은 순수한 오메가3, PEA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순수 식물성 오메가3가 우리 일반적인 암, 뇌암을 제외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DHA나 EP는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특히 오메가3를 많이 쓰는 것은 세포막 구성, 세포막에 염증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없애면은 이게 그 세포막에서 이게 그 암세포로, 정상세포에 있는 세포막에서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하는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메가3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들깨나 그리고 아마씨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요즘에는 보면 햄프시드 그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레시틴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특히 달걀 같은 데 많은 게 있고, 또 카디올리핀이라는 성분도 이렇게 있거든요. 카디올리핀도 그 오메가3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은 오메가3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도 우리 환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오메가9번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주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가 그 피해야 될 고지방 식품은 일단은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 특히 오메가3나 오메가6에 열을 가했을 때 이게 시스 분자 구조상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분자 구조 우리 그 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뭐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각이 바뀌었을 때 이 각이 바뀌는 것 때문에 발암 물질로 바뀌어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튀김을 하거나 여기에 쓰는 기름을 썼을 경우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또 하나 우리 버터나 마가린 같이 수소를 첨가해서 그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6는 우리가 식물성 많이 있죠. 되게 요즘에 많이 쓰는 식용유들이 대부분 다 오메가6죠. 근데 이 오메가6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염증성 지방산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에 오메가6가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 염증, 사실 우리 암도 어떻게 보면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도 떨치고, 그 다음에 암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지방이 많은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암 환자가 하는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오메가3죠. 근데 이제 그런 암 환자가 오메가3도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사실 이 암 환자가 우리 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세포에는 어떤 오메가3가 가장 많아야 되느냐? 순수 오메가3예요. 근데 우리가 순수 오메가3하고 우리가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가 차이가 뭐냐면, 이 순수 오메가3가 약간 변형된 게 우리가 DHA, EPA라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DHA, EP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DHA나 EPA 성분의 오메가3는 세포 구성하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있는 거는 되게 식물성이죠. 그래서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는 순수가 일부 있고, 그리고 DHA나 EPA가 있고, 또 여기에 포화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물성 오메가3를 썼을 경우에 우리 몸에 이 정상세포를 좋게 해주는 데 쓰는 것은 아주 양이 적어요. 근데 식물성은 DHA하고 EPA가 적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순수 오메가3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오메가3는 대개 식물성 오메가3, 그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게 들깨하고 아마씨예요. 들깨가 보면은 오메가3가 참 많죠. 근데 우리 여기서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들깨,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깨 기름 많이 먹잖아요. 이 들깨 기름, 우리 환자들한테 들깨가 좋다면 이 들깨 기름을 먹어요. 근데 되게 이 들깨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되게 고온 압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열을 줘가지고 볶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압착을 해요. 그리고 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디다 해요? 병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 보관을 하는데, 그럼 이 기름을 먹는 게 좋으냐? 근데 이건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산패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비단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산패가 돼요. 근데 병에다가 봐두는 기름은 이걸 계속 어때요? 병 뚜껑 열어가지고 기름 좀 하고 또 다시 닫아놓고 다음날 또 쓰고 뭐 한 달 내 쓰잖아요. 그 사이에 다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들깨 기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들깨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들깨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날 갈아가지고 그날 먹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들깨를 그냥 먹으면 약간 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들깨 먹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아마씨가 좋아요. 아마씨는 실제 우리가, 저도 아마씨는 종종 먹는데요. 그냥 실체 먹어요. 그러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간식 비스무리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씨를 그렇게 먹는 게 괜찮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 아마씨는 다시 볶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거든요. 이 수입에 들어온 아마씨는 대부분 다 약간 볶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 아마씨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오는 과정에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아마씨는 그냥 우리가 갈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아요. 이걸 또 갈아가지고 병에 담거나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깨나 아마씨, 그 외에는 우리가 그 햄프시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햄프시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달걀에서 보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레시틴도 보면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이제 견과류를 우리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권하죠. 견과류 속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 성분들, 오메가3 같은 것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견과류 속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우리 유익균들을 늘려주고 면역을 높이는 데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그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셀레늄을 얻는 소스로 견과류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는 셀레늄 아주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견과류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주의해야 부분이 땅콩이죠. 땅콩은 잘못하면은 이 곰팡이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균을
그 독소가 이렇게 우리 땅콩을 먹는 가운데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땅콩. 그래서 조금이라도 봐서 이상하면은 땅콩을 안 먹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관리됐고 그런 경우에는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는 땅콩을 까가지고 안에 보면은 약간 그 갈색 비스만 있는 껍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보다는 아예 겉껍질 있잖아요. 이거를 있는 것을 삶거나 해서 그 까가지고 먹는 경우가 오히려 그 땅콩이 가지고 있는 풍미도 괜찮고 더 먹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암 환자한테 지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방이 종류가 몇 가지 있죠. 크게 나누면은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포화지방산이 있어요.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9. 아마 이렇게 잘 할 거예요. 그 오메가3는 대개 뭐 들깨라든지 아마씨, 햄프시드 뭐 이런 데에 있는 거 말하고, 오메가6는 식용유 대부분 다 오메가6입니다. 우리가 뭐 해바라기유, 뭐 면화유, 뭐 포도씨유 이런 부분들 다 식용유고. 그 다음에 오메가9은 이제 올리브 오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포화지방산이 있어요.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대부분 다 어때요? 동물성. 동물성은 다 포화지방산이 많다고 봐야죠. 우리가 오리고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오리고기 많이 먹으면 그럴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리고기 속에도 동물성이잖아요. 이 포화지방산이 절반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거의 한 7, 80%가 포화지방산이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은 이제 안 좋게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권유를 하는 아주 좋은 거죠. 제일 큰 기능은요, 오메가3가 세포막을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애가 막 태어났을 때 세포막은 거의 오메가3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살면서 우리 먹고 있는 음식이 거의 대부분 오메가6가 많단 말이에요. 채식 속에.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이 오메가6로 많이 되죠. 근데 오메가6는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6를 그 튀김 같은 거 많이 먹고 거기에 쓴 기름들이 다 오메가6가 많은 그런 기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막이 오메가6로 구성이 되게 되면 염증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라는 게 어떻게 감염돼가지고 나는 뭐 열나고 하는 그런 염증이 아니고, 세포 안에서, 세포 특히 막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뭐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암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구성이 됐을 때는 이제 염증 억제가 돼요. 그러면 암 치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됐을 경우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암은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암세포는 빨리 큽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는 성장을 잘 못해요. 오메가3로 했을 경우에 세포막 구성이 비율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그만큼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메가6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게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오메가3하고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 올리브 오일. 여러분들 올리브 오일이 암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사실은 암하고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왜냐?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혈관 안에서 응고가 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오메가9이 많아요. 그런 응고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도와주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오메가9의 주작용은 어떤 거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우리 보통 지중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올리브 오일은 서양 사람들이 이 육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고혈압도 많고 심장 질환도 많고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것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게 주로 이제 올리브 오일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성에 많은 이런 이제 기름들은 포화지방산이죠. 원래 포화지방산은 대부분 다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다 보면 우리 어때요? 지방에 축적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제 비만이 올 수 있는. 그런 비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나중에 암으로 이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늘리는 방법, 오메가6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오메가3를 가장 권하는 것은 특히 암 환자한테 오메가3는 이제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죠. 식물성은 우리가 들깨라든지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는 순수 오메가3예요. 순수. 그리고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 우리가 고등어라든지 꽁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등푸른 생선에 보면은 오메가3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3는 대개 이제 DHA나 EPA가 포함이 돼서 DHA하고 EPA는 주로 이제 뇌 기능에 주로 많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세포막 구성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EPA하고 DHA가 동물성에 많기 때문에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포화지방산이 또 같이 섞여 있는 비율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식물에는 거의 순수 오메가3만 비율이 높아요. 근데 동물성의 지방 속에는 포화지방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좀 단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지방은 되게 식물성 오메가3인 들깨, 아마씨, 햄프시드, 요즘에 뭐 CBD 오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지금 오메가3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섭취를 하게 되면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